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에 있어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기기들은 사실 전기가 그 인체로 치면은 일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죠. 혈액. 그렇죠.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 사람 몸도 고장나고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할 수 없듯이 전기를 먹는 기기들은 이 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 시청실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청실 준비하면서 전기 공사를 어떻게 할까 많이 좀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그 재료들 모으고 다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 옥내에 이제 들어오는 전기는 일단 전봇대에서 각 가정에 이제 배전반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네, 배전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전반에서 이제 벽체 아웃렛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멀티탭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직접 연결하거나 뭐 그런 식인데 사실 그 전봇대에서 각 이제 배전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건물의 접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전문 뭐 연구기관이라든가 의료 관련된 뭐 이런 그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접지 이런 거에 엄청난 돈을 써서 공사를 합니다. 접지봉 이런 것들 막 바닥을 엄청 파가지고 묻고 뭐 접지 뭐 전압을 뿐만이 아니라 접지 저항까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시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김편님은 오디오에 있어서 전기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쪽 특히 파워 케이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한전에서 각 가정까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왔는데 네. 고작 벽체에서 기기까지 한 길어야 2m인데 네. 그거 바꾼다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 포럼에서 본 아주 기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앰프나 파워 앰프 오디오 기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 만나는 2m라는 얘기예요. 네.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앞에서 어떻게 왔든 자기가 지금 처음 만나는 그 2m는 해당 파워 케이블이 들려주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2m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합리적인 그런 비결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래서 전원 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한 분은 그 뭐 평생 동안 거의 뭐 전원 장치 뭐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인생을 투신한 분이신데 뭐 대형 스튜디오나 뭐 그 연구소나 이런 데도 이제 전원 장치를 납품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오디오에서 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오디오에서 좋지 않은 전기는 마치 오염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일리 있는 얘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전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게 좋은가? 특히 파워 케이블, 기기랑 바로 맞닿는 이 파워 케이블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파워앰프 쪽에 쓰는 것들은 일단은 이 굵은 거. 일단 굵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굵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굵은 케이블을 파워앰프에 연결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파워앰프는 가능하면 벽체로 직결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파워앰프는 저는 직결을 합니다. 근데 막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굵고 되게 이게 뻣뻣하잖아요.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꼽았다 뺐다 저는 또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 비청을 또 해봐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게 좋고 프리나 소스 기기 쪽으로 가면은 어떤 이 굵기나 이런 것보다는 도체의 순도라든가 은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비싸죠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프리나 소스 기기에 꼽고 그리고 가장 좋은 케이블을 저는 소스 기기에 꼽는 편입니다.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김편님은 운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운용 팁이랄까요? 파워 케이블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크게 인터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파워 케이블이 있다고 봤을 때 일단 스피커 케이블은 대전류가 흐르잖아요. 왜냐하면 파워 앰프에 연결된 거니까. 그러면서 음악 신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악 교류 신호가. 그런데 이에 비해서
파워 케이블은 역시 대전류가 흐르지만 그렇죠. 60Hz가 국내에서는 60Hz만 흐른단 말이에요. 예. 이런 차이가 있고 인터 케이블은 이 앞에 두 케이블에 비해서 되게 미세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몇 미리암페어. 가장 작은 그렇죠. 신호. 요거를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터 케이블은 차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절연하고 실드. 그렇죠. 왜냐면은 아주 미세 신호들이. 약한 신호니까. 예. 그러니까 외부 전자판 노이즈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대전류가 흐르는 스피커 케이블하고 파워 케이블은 안에 있는 도체가 예. 얼마나 전도율이 높은가, 저항이 없는가, 임피던스가 낮은가, 이걸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코난이 말한 굵은 것도 얘기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그렇죠. 그건 저항하고 임피던스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케이블, 그러니까 특히 파워앰프 쪽에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좀 은선이라든지 차폐, 쉴드에 아주 신경을 쓴 그 케이블이다. 그러면 그거는 인터 케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정말 소스 기기 쪽에 인터 케이블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네. 저랑 이제 접근은 비슷한데 하여튼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하셨는데 저랑 또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경험론적인 이야기고 김 편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 예. 케이블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전원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종의 마루타가 된 케이블은 올리게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ZL8000S 예, 파워 케이블입니다. 올릭은 진공관 앰프로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 포노앰프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카트리지 쪽도 상당히 좋은 성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케이블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올릭에서 만든 케이블들이 막 입소문을 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번 신형 이제 플래그십은 이 어마어마한 가격대에서 정말 그에 걸맞는 어떤 성능을 내줄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파워 케이블도 지금 메인 파워 케이블은 ZL3000 올릴 걸 쓰고요. 스피커 케이블도 지금 오랑우탄 스피커에 연결된 거는 ZL3000 역시 올릭 케이블을 쓰거든요. 그 올릭 케이블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XLR도 U8RS 지금 올릭을 쓰거든요. 올릭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ZL8000S 파워 케이블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전원 케이블의 어떤 구조라면은 라이브, 뉴트럴, 그다음에 그라운드. 그렇죠. 이게 3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세 개의 도체를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르게 하는 메이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절연, 그다음에 차폐, 그다음에 피복, 그리고 단자와 케이블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단말 처리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케이블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김 편님, 도체 케이블은 뭘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힌트가 S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릭이 처음 ZL3000 시리즈 나왔을 때가 2015년인데요. 그때는 정말 그 고순도 동선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S가 처음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스피커 케이블이었어요. ZL8000S 스피커 케이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실버를 썼고, 그러다가 뮤8RS 그것도 역시 인터 케이블에 은선을 투입을 해서 쓰다가 이번에 이제 파워 케이블에도 은선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뭐 실텍이나 크리스탈 케이블처럼 순은선만 아니면 합금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동선에다가 은선 비중을 많이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선 자체를 이제 섞어서 쓴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선 형태가 되겠죠. 스트랜디드 그 와이어인데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라이브하고 뉴트럴 신호선에는 은선 비중을 높이고 은선 투입량을 높이고 그라운드 선에는 그럴 필요가 많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라운드 접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은선 비중을 좀 낮춘 그렇게 일단 도체 구성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선이 이제 동보다는 전도도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6% 높죠.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동을 100으로 봤을 때 106%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절연 쪽은 사실 테플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실리콘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연으로 보통 테플론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리콘 러버를 쓰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좀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해밍웨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테플론 다음에 또 실리콘으로 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단자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단자는 사실 케이블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단자의 어떤 단말 처리 방식 그리고 기기랑 직접 접촉하는 거는 사실 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자 이런 도금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뭐 기기들에도 다 단자들 기본적으로 금도금을 하잖아요. 금도금 하는 게 이제 뭐 산화된다든가 오염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내구성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고, 근데 오디오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막 이런 쪽으로 가면 금도금을 넘어서서 막 베릴륨, 뭐 팔라듐, 뭐 이런저런 막 도금을 많이 하거든요. 이 단자는 뭘로 만드신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릴륨 동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AC 플러그 쪽 요 두 개잖아요. 단자가. 그거 자세히 보시면은 6분할 돼 있어요. 그래갖고 또 안에 보면 또 실리콘 고무가 들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체 콘센트에 꽂으면은 꽉 조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 조항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전기가 잘 받아주고 잘 내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IC 단자도 자세히 보시면 안에는 보통 이제 클립 형태로 딱 안에 기기 그 빼쭉 나온 그 핀에 마주치면 선 접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사각 면 접촉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양 사이드로 강철 스프링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역시 꽉 물리게 접촉 조항을 낮춰서 기기 속으로 전기를 원활하게 수월하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단자에도 정말 올리게 섬세한 디테일이 가득한 노하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아까 이제 저희가 한 3개 케이블 가지고 이제 막 비청하면서 중간에 또 녹음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이거를 이 파워앰프에서 빼는데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한 파워앰프는 파워 케이블 당기면요. 파워앰프가 따라와요. 그 정도로 꽉 채걸리기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3가지 정도 케이블을 가지고 이거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또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소에 그냥 김 편님이 많이 쓰고 계셨던 그 기존 파워 케이블. 기존 파워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게 2개의 파워 케이블을 또 같이 비청을 해봤어요. ZL 5000, 그 다음에 ZL 8000S. 이렇게 순차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첫 번째 케이블까지는 녹음을 안 하고 올릭 ZL 5000과 8000만 녹음을 했습니다. 곡 틀기 전에 저희 일단 시스템 소개를 하면요. 평소에 아주 자주 듣는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모디오 SMS 200 울트라 네트워크 렌더러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러 코드의 M스케일러를 사용했고요. 마이텍 맨해튼 2 DAC 이렇게 사용을 했고, 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프리앰프,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ZL 8000S는 저희가 편의상 일단 파워앰프에만 적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동일한 조건에서 ZL 5000과 8000 이 2개 케이블을 번갈아서 끼워가면서 동일한 곡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et so far gone? Where do I belong? Where in the world did I ever go wrong? If I took the time to replace what my mind erased, I'll still
feel as if I'm here, but I'm gone. Porched up in a rocking chair, with my feet all bare, rolling my blunt in the cigar. Get so far gone, where do I belong? Where in the world did I ever go wrong? If I took the time to replace what my mind erased, I still feel as if I'm here, but I'm gone. Porched up in a rocking chair, feet all bare, rolling my blunt in the cigar. 동일한 곡인데요. 바네사 페르난데즈의 곡이고, 이거를 ZL 5000으로 재생했을 때, 그리고 ZL 8000을 적용해서 재생했을 때 저희가 녹음해서 이어서 틀어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릭 말고 평소에 쓰던 그 케이블도 들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ZL 5000으로 올라가면은 일단 노이즈가 좀 저감됐다.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청감상. 네, 노이즈가 저감되면 덩달아 야금들도 좀 더 잘 들리는,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리가 디테일이 좋아지는 걸 그러니까 음악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자가 되게 고와집니다. 예, 좀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 그런 느낌이 일단 많이 들었고, 예, 김 편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5000을 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네.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노이즈가 싹 줄어든, 네. 그러면서 저역의 타격감도 역시 네. 늘어났다. 음이 좀 더 풍성해졌다. 이런 걸 느꼈는데, 네. 8000S로 들어가니까 음이 정말 탱글탱글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음이 딱 끊겼을 때 찾아든 그 적막감? 네. 뭐 이런 게 배경이 흔히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걸 느끼면서, 이게 지금 내가 파워 케이블 테스트 하는 건가? 네. 인터 케이블 테스트 하는 건가? 네. 이렇게 음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ZL 5000도 좋지만 8000으로 오니까 저역의 탄력감, 저역의 권위감, 그렇죠. 그리고 악기 소리와 소리 사이에 그런 김 편님이 말씀하신 적막감, 네. 이런 것들이 확 또 올라가네요. 또 완전 확실히 그러니까 빅브라더다. ZL 5000의 성능도 좋지만 ZL 8000으로 가니까 또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네요. 저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8000S가 네. 되니까 무대가 약간 좁아진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아, 예. 근데 그 안에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꽉 네. 들어찬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눌러주니까 앞뒤 거리도 좀 네. 늘어난 것 같고 입체적으로 된 것 같고 네. 사운드 스테이지 변화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또 한 곡을 틀어드리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ZL 5000으로 녹음하고 그 다음에 ZL 8000을 적용해서 녹음하고 이렇게 동일한 곡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을 이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들으신 곡은 임윤찬과 광주시 양이 함께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입니다.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ZL 5000, ZL 8000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녹음해서 이어서 틀어드렸는데요. 저는 ZL 5000도 미세 야금 표현이나 어떤 배경 적막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ZL 8000으로 넘어가면은 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어진 인상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 저희가 평소에 쓰던 그 파워 케이블 돌아가면 다이내믹스가 약간 이렇게 압축된 느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파워 케이블은 약간 라우드니스 많이 먹인 가요 녹음을 듣는 것 같다면 이 파워 케이블로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막 키스 존슨 박사가 녹음한 레퍼런스 레코딩스의 막 그런 정말 오디오 파일용 그런 녹음을 듣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대비가 상당히 다이내믹스 부분의 대비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기본 케이블로 듣다가 ZL 5000으로 바꾸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그 피아노 저음이 상당히 두터워지고 힘이 넘친다. 이게 맞아요. 가장 큰 변화였어요. 네. 그래갖고 역시 ZL 5000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ZL 3000 쓰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8000S로 바꾸니까 그 상태에서 고음이 정말 예뻐졌어요. 색채감도 넘치고 그리고 막 짜릿짜릿하고 짜릿짜릿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고음이 완전 미쳤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파워 케이블, 은선 파워 케이블의 특장점이 이 곡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고음이 정말 예뻐요. 네, 피아노 사운드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코나님 말한 것처럼 이 야금과 그 강음의 어떤 그 레벨,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가 정말 넓어졌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내믹 컨트라스트가 그렇죠. 그래갖고 기존 케이블은 이제 봤더니 좀 빼먹고 줬다. 그렇죠? 요만한 데서 요것도 좀 떼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전해줬다는 느낌이었는데 8000S 들어가니까 정말 쫙 넓어져갖고 음이 초반에 그 코라님 말했잖아요. 입자감이 되게 고와졌다. 그러니까 고와진 만큼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온다는 음이 풍성해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막 다이내믹스라든가 뭐 리듬감이라든가 사운드 스테이지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이 어떤 소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ZL 8000S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냥 총괄을 해서 그냥 요약해서 표현하자면은 더 원래 소리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원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 원래 마스터 음원에 더 가까워진 그렇죠. 그런 실체감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다. 그렇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나님이 진짜 그 베이직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좋아졌다기보다 원래 저희가 들었어야 되는 맞아요. 그 사운드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원본에 더 가까운 소리다. 그렇죠. 없던 거를 막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렸던 걸 계속 덜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씩 더 좋은 원래 있던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파워 케이블 비청을 해보면서 저희가 녹음도 해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서 이런 거 비청을 종종 해요. 사실 파워 케이블, 그러니까 시스템 이제 뭐가 컴포넌트가 하나 바뀌면 모든 매칭은 이제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케이블도 바꾸지만 파워 케이블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바꾸면서 계속 비청을 해서 가장 좋은 지점에 가장 어울리는 케이블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또 이 올리 케이블 포함해가지고 ZL 5000과 8000 그리고 평소 쓰던 케이블 이렇게 세 개 비청해 보면서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그 용도와 그 또 각 케이블의 특성 확연하게 또 드러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워 케이블은 그 안전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대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 도체 굵기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그 박강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박 사장님이 가장 강조한 게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았다. 네. 이거는
파워 케이블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인증 그 어떤 규칙이라든가 네. 그 인증 조건 이런 게 상당히 네. 좀 엄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인증 받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질도 음질이지만은 일단 안전, 예. 대전류가 흐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올릭 ZL 8000S가 좀 작정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올릭에서 만든 파워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주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